내 놈 아들이 내 장미를 망쳤어. 이게 다 내 탓이야. 그날 밤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우리는 그 장미 한 송이 때문에 가족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날 오후 서울의 더운 여름 끝자락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피곤한 몸을 기대고 있었다. 강남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며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숲이 평소처럼 익숙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 집은 그 숲 한 구석, 10층짜리 오래된 아파트였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나의 평범한 삶.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균열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들 민준이는 10살 활발한 녀석으로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다 늦게 들어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문을 열자 민준이가 현관에 신발을 대충 벗어 던진 채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아빠, 오늘 재미있는 일 있었어. 녀석의 목소리가 밝았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나는 아직 몰랐다. 저녁을 먹으며 민준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웃집 할머니 장미밭에 갔는데 공이 날아가서 장미를 밟았어. 그런데 할머니가 무서워서. 내가 일부러 부쉈다고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사과하면 돼.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일이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이웃집 김 할머니가 서 있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다. 박 씨, 내 아들이 내 장미를 부쉈어. 이 사진 봐. 이게 다 내 가족 탓이야. 사진에는 우리 아파트 발코니에서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정원, 그리고 부서진 장미가 찍혀 있었다. 민준이의 공이 날아간 흔적이 선명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장미는 내 남편이 심은 거란다. 30년 동안 키운 거야. 이제 다 끝났어. 나는 당황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민준이가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배상할게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차가웠다. 배상. 이건 돈으로 안 돼. 내 가족이 우리 집에 재앙을 불렀어. 조심해. 박씨, 복수가 올 거야.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원한이 스며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민준이가 방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빠, 미안해. 그날 회사에서 나는 집중이 안 됐다. 나는 IT 회사 중간 관리자였다. 서울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버티는 사무 상사가 나를 불렀다. 박 팀장, 최근 프로젝트 지연됐어. 정신 차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말이 맴돌았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말했다.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대. 작은 분쟁인데도 경찰. 장미 한 송이 때문에? 그날 밤 우리는 가족 회의를 했다. 민준이는 울면서 사과했고 나는 할머니 집에 가서 다시 사과했다.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 가봐. 내 놈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이웃 분쟁이 아니다. 할머니의 집은 우리 아파트 바로 옆집. 하지만 그 집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며칠 후 상황이 악화됐다. 우리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박씨 가족, 이웃의 재산을 파괴하다. 아이 교육이 문제, 댓글들이 쏟아졌다. 누군가 사진을 더 올렸다. 민준이가 장미밭에서 장난치는 모습. 누가 찍었을까? 할머니인가? 아니면 더 큰 누군가?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내 동료 중 하나, 최 사원이 나를 피했다. 그는 할머니의 조카였다. 팀장님, 그 일 조심하세요. 그의 말투가 이상했다.
그리고 곧 내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상사가 말했다. 박 팀장,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어. 누가 내 컴퓨터를 해킹한 것 같아. 해킹? 나는 당황했다. 내 컴퓨터에 민준이의 사진과 함께 장미 사건에 대한 거짓 증언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확인했다. 누군가 내 이메일을 해킹해 회사 자료를 유출한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유출된 자료 속에 민준이의 장미 사건이 섞여 있었다. 누가? 왜?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여보, 할머니가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린다는 소문 들었어.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대, 사건. 나는 검색을 시작했다. 김 할머니의 이름으로 인터넷을 뒤졌다. 오래된 뉴스 기사가 나왔다. 20년 전 할머니의 남편이 자살했다. 이유는 회사에서의 배신. 동료가 남편을 함정에 빠뜨려 모든 것을 잃게 했고 남편은 한강다리에서 몸을 던졌다. 그 장미밭은 남편이 생전에 심은 유일한 추억이었다. 나는 소름이 끼쳤다. 할머니의 원한이 우리에게 미친 건가? 하지만 왜 우리? 민준이의 장난이 그 트리거였을 뿐.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이웃집 불빛이 적의 눈처럼 빛났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우리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장미 괴물 아빠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아내는 직장에서 압박을 받았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했는데 손님들이 박 씨 와이프, 장미 사건 아는 사람 하며 피했다. 나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해킹 사건으로 모든 책임을 졌다. 박 팀장, 내가 자료를 유출했어. 증거가 있어. 증거는 조작된 것이었다. 최 사원의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최 사원을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에서 대면했다. 최 씨, 이게 다 내가 한 짓이지? 할머니 때문에. 그는 웃었다. 팀장님, 오해예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던데 당신 가족이 우리 집에 저주를 불렀다고. 그의 눈빛이 변했다. 사실 그 장미는 단순한 꽃이 아니에요. 할머니 남편의 유골이 섞여 있어요. 당신 아들이 그걸 짓밟았어요. 유골.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민준이는 무의식 중에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훼손한 셈이었다. 하지만 최 사원은 더 말했다. 그리고 팀장님, 당신도 알아야 할 비밀이 있어요. 10년 전 당신 회사에서 제 삼촌이 해고됐어요. 그때 당신이 서명한 서류가 있었죠. 삼촌은 그 후 자살했어요. 삼촌. 나는 기억났다. 10년 전 회사 정리해고 때 내가 서명한 명단. 그 안에 최 사원의 삼촌이 있었다. 나는 몰랐다. 그저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 하지만 그게 최 사원의 가족이었다. 할머니의 조카인 그가 이 모든 복수를 꾸민 건가?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우리 과거가 돌아왔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나도. 숨긴 게 있어? 민준이 아빠가. 당신이 아니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아내의 고백. 민준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었다. 12년 전 아내의 전 남자친구, 그리고 그 남자는 최 사원의 형이었다. 배신의 고리가 완성됐다. 할머니의 장미는 상징일 뿐의 진짜 복수는 우리 가족의 뿌리부터 흔들려야 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내가 복수할 차례다. 하지만 어떻게?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어떻게 빛을 되찾을까? 나는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 아내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안해, 여보. 그때 우리는 헤어질 뻔했어. 최 씨 형이 나를 버렸고 나는 당신을 만났어. 민준이는 당신이 키운 아들이야. 그녀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칼날이었다. 나는 민준이를 봤다. 잠든 녀석의 얼굴은 순수했다. 하지만 이제 그 순수조차 더럽혀진 기분이었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할머니 집 문을 두드리자 이번에는 열어주었다.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가구와 사진으로 가득했다.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왔구나, 박씨, 복수하러. 할머니의 목소리가 담담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진실을 알고 싶어요. 왜 우리를? 할머니는 차를 타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 전, 내 남편은 회사에서 배신당했어. 동료가 모든 잘못을 남편에게 떠넘겼지. 남편은 한강에 뛰어들었어. 그 장미밭은 남편이 다시는 배신하지 말라고 심은 거야? 내 아들이 그걸 부쉈을 때 나는 봤어. 내 가족이 우리 집의 그림자야. 나는 물었다. 최 사원과는? 그의 삼촌 이야기. 할머니가 웃었다. 최는 내 조카야. 하지만 그는 더 깊은 원한을 품고 있어. 내가 서명한 그 서류로 그의 삼촌이 죽었어. 그리고 내 아내. 그녀는 최의 형을 버렸지? 모든 게 연결돼 있어, 박씨.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는 더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지켜보고 있어? 복수는 최가 할 거야.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최 사원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 팀장님, 여기서 끝내자. 나는 도망쳤다. 아파트 복도를 달리며 최의 발소리가 쫓아왔다.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생각했다. 이 복수는 끝나지 않아. 나는 이제 반격할 준비를 해야 해.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내 컴퓨터 해킹, 민준이 학교 괴롭힘, 아내 직장 압박. 모든 게 최의 짓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증거가 약해요. 최 씨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의 가족은 정치권과 연결돼. 정치권. 최 사원의 배경을 검색했다. 그의 아버지는 국회의원 출신. 할머니의 남편 사건도 그 정치 스캔들과 얽혀 있었다. 30년 전 남편은 부패 스캔들을 폭로하려 했고 최 가족이 그걸 막기 위해 배신했다. 이제 그 후손이 나를 노리는 건가?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서울을 벗어났다. 부산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녀석이 물었다. 아빠, 왜 도망가? 나는 미소 지었다.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이제 아빠가 싸워야 해. 부산에 도착해 나는 옛 친구를 만났다. 그는 사립탐정이었다. 다가, 이 일은 깊어. 최 가족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우리는 밤새 자료를 모았다. 최 사원의 이메일 로그, 해킹 흔적, 그리고 충격적인 사진. 아내와 최 형의 과거. 하지만 더 큰 비밀, 민준이는 최 형의 아들이지만 DNA 테스트로 밝혀진 건 민준이가 최 가족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최 가족은 민준이를 노리고 있었다. 장미는 핑계, 진짜 목표는 혈통이었다. 나는 분노했다. 이 배신의 고리는 내 가족을 파괴하려 했다. 부산의 모텔에서 탐정 친구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최 사원을 함정에 빠뜨려야 해. 그의 해킹 증거를 역추적하자. 우리는 다크웹을 통해 최의 IP를 추적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최는 회사뿐 아니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했다. 그의 아버지 영향력으로.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숨지 않고 대면했다. 최 사원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놀랐다.
박 팀장. 아직 살아 있었어. 나는 말했다. 내 복수, 멈춰. 민준이는 내 조카야. 혈통이 연결돼. 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걸 어떻게, 그는 칼을 꺼내 들었지만 나는 녹음기를 켰다. 모두 녹음됐어. 내가 한 모든 짓 그는 웃었다. 혈통. 그게 다야? 우리 가족은 부패로 더러워졌어. 민준이가 상속받으면 깨끗해질 수 있어. 내 아내가 형을 버린 대가로 민준이를 데려갈 거야? 최는 말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어? 10년 전 정리해고? 그 서류, 내가 서명한 게 아니야? 상사가 조작했어. 내 이름으로. 나는 충격. 내가 무죄. 하지만 이미 모든 걸 잃었다. 나는 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공격했다. 싸움 끝에 나는 그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의 편이었다. 증거 부족, 또 배신. 나는 홀로 복수를 결심했다. 할머니를 다시 찾았다. 할머니, 최를 멈춰요. 그는 당신 남편의 원한을 왜곡해요. 할머니는 울었다. 나도. 최가 너무 멀리 갔어. 도와줘, 박 씨. 함께 우리는 최의 비밀을 폭로할 자료를 모았다. 그의 아버지 부패 증거, 남편 자살 관련 문서. 하지만 최는 알았다. 그는 우리 집을 습격했다. 아내가 다쳤다. 민준이는 사라졌다. 민준이 납치. 나는 미쳤다. 서울 거리를 헤매며 최를 찾았다. 한강 다리에서 마주쳤다. 최 씨, 민준이를 돌려줘. 그는 민준이를 데리고 서 있었다. 박 씨, 선택해. 내 과거를 용서받고 물러서, 아니면 모두 죽어. 대화가 이어졌다. 최의 고백, 형이 아내를 버린 건 그녀가 임신한 걸 알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민준이는 우리 혈통. 내가 훔친 거지. 나는 소리쳤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10년 동안 키웠어. 할머니가 도착했다. 최야, 그만해. 내 삼촌처럼 되지 마. 최는 갈등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이 가족은 저주받았어. 부패, 배신. 민준이가 끝낼 유일한 희망이야. 싸움. 나는 최를 밀쳤고 민준이를 구했다. 하지만 최는 다리 난간으로 넘어졌다. 떨어지기 직전 그의 손이 민준이를 잡았다. 아빠. 구해줘. 민준이의 외침. 나는 선택했다. 최의 손을 잡아 올렸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박 씨.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는 스스로 놓아버렸다. 한강으로 떨어졌다. 죽음. 경찰이 왔다. 증거로 최의 범죄가 드러났다. 하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민준이를 구한 대가로 최 가족의 적이 됐다. 최의 죽음 후 삶은 회복되지 않았다. 민준이는 트라우마로 말하지 않았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여보,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할머니는 우리를 찾아왔다. 박 씨, 미안해. 장미는 이제 피워야 해. 나는 새로 시작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민준이를 키웠다. 하지만 트위스트, 최의 유언이 도착했다. 박 씨, 민준이는 내 혈통. 상속권이 그에게 있어? 받아라. 복수는 끝났어. 나는 받아들였다. 돈으로 가족을 재건했다. 하지만 마음속의 의문, 최의 죽음은 자살인가, 구원인가? 나는 여전히 배신의 그림자 속에 산다. 결말은 모호했다. 행복, 비극. 독자는 판단하라. 장미는 다시 피었지만 가시가 더 날카로웠다.